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그나마 내곡동 하나로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건데, 네. 박형준 후보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 매일 새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거 나왔다고 하던데. 네. 자,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밭을 갈아야 돼. 또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서울시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알잖아요. 서울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오세훈 후보부터. 이것은 오세훈의 내곡동 게이트가 예.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그 경과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예. 핵심은 뭐냐. 오세훈 후보의 처가의 땅이 내곡동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었는데. 그렇죠. 수십 년간. 예. 예.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예. 36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모두 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뭐라고 그랬냐? 본인은 그 땅의 위치와 존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반박을 해볼 텐데 3월 16일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그날 저녁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에 나가서도 똑같은 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예. 재산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2000년에 국회의원을 한번 했잖아요. 그럼 재산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2000년 재산 신고에 이 땅이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4년간 활동을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쉬었다가 2006년도에 서울시장이 돼요. 서울시장이 되면 또 재산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도 등장을 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도 서울시장 재산 신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알긴 알았다. 수용 절차가 진행된 것을 몰랐다는 것이지 한번 말을 바꿨어요. 네, 땅을 몰랐던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바꿨어요. 첫 번째 거짓말이 나왔고. 첫 번째 거짓말. 예. 근데 그리고 이거를 결정적으로 깨주는 게 문제의 내곡동 땅을 빌려서 쓰던 경작인이 내가 오세훈이 땅 측량하러 왔을 때 봤다. 그렇죠. 뉴스공장에서도 세세하게 아주 진하게 인터뷰했죠. 예, 인터뷰를 하시던데 아주 막 세세한 것까지 다 예. 선글라스, 백바지, 맞아요. 체어맨 타고 왔다. 체어맨 타고 왔다. 생태탕 먹었다. 생태탕 먹었다. 8,000원. 8,000원. 막걸리도 한잔 했다. 나뿐만 아니라 이걸 본 사람이 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이 자기를 고소만 하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또 나올 것이다. 자기가 확보한 사람만 2명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세훈 후보는 그때 기준으로 이미 10년 이상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TV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얼굴을 평소에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어떻게 그걸 헷갈려. 단 한 번 봤는데 그리고 실제 오 의원이십니까? 하고 직접 물어도 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죠. 밥 먹으면서. 네네. 그러면서 불출마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야. 예.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예, 불출마. 오 의원 중에 불출마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좋았죠. 그래가지고 무슨 정수기 광고, 맞아요. 정장 광고, 노가디스. 무슨 맞아요. 보험 광고 뭐 이런 거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 다 알아봐요. 착 보면. 다 알아보죠.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측량 팀장이 측량 팀장이. 내가 봤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만 해도 4명이에요. 그렇습니다. KBS가 보던 한 사람 더 있으니까 5명이 나온 거예요. 네. 각기 다른 5명이 그날 봤대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살짝 바꿔요. 내가 측량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아니 본인이 시장 시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 단지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그 땅을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측량 현장에 갔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다. 본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언론이 문제예요. 그럼 안 갔어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렇고 예. 당장 사퇴해라. 맞죠?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증인이 나오면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내곡동 지구를 지정했다. 예. 이게 맨 처음 해명이었지. 예, 자기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막바로 뒤집어져요. 우리 영민한 천준호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는 끝내 지정되지 못했다. 그렇죠. 예. 환경부의 반대로. 그렇습니다. 예. 환경부가 2007년 6월, 예. 2007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부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지정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해명한 게 아내가 미처 공문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내 착각했다.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지정이 안 된 것은 맞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자기가 땅도 몰랐고 자기 이전에 지정됐다고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까지 의심하지 않았거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해명이 맞냐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본인의 거짓말이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MB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MB가 서울시장을 마친 게 2006년 네. 6월 30일이고 오세훈이 시장으로 취임하는 게 2006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곡동의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국민 임대주택을 짓자라고 신청한 게 이명박이에요. 네. 그걸 언제 신청하느냐? 2006년 3월 달에 신청합니다. 임기 마치기 3개월 전에 이명박이 신청을 해요. 3개월 만에 이게 될 리가 없는 일이거든. 그렇죠. 넘긴 거죠. 넘긴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명박이 신청했고 결론이 안 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명박을 살짝 숨깁니다. 근데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죠. 이것도 두 본인이 번째가- 한 말이에요. 노무현 때 지정된 거라고 한 말. 이게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자꾸 이제 뒤집혀지고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거짓말.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고한 땅이고 본인이 신고할 때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자기 재산 신고하는데 땅이 2,000원 기준으로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왜 올랐어? 이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스스로. 그래서 원천 봉쇄하느라고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고. 그렇죠. 예, 너무 위험한 수를 던졌어,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걸린 거죠. 세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서 몰랐다. 세 번째 방어막이야. 네. 첫 번째는 노무현 때 했다. 두 번째는 난 몰랐다. 아예 존재를. 그 두 개가 뒤집힌다 하더라도 또 방어막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나는 아니고 주택국장이 했어. 예. 서울시의 공문을 보면 주택국장 전결 사항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 공문 한번 보시죠. 자료 준비 잘해 오셨네.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의 공문인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네, 국토해양부에다가 서울시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예. 네. 아랫단에 보면은 담당자 아무개, 택지개발팀장 아무개, 주택공급과장 아무개, 주택국장 아무개 해가지고 전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네. 주택국장 서류를 주택국장이 사인하면 다 끝나는 사안이다라고 네. 얘기했지요. 얘기했죠. 그런데 이 공문의 뒤에 붙는 구체적인 제안서, 네. 이 제안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정제안서 가운데에 가면 제안자는 SH공사 사장이지만 경유자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있었어요. 이게 있어요. 왜 이 경유자가 들어가 있는가? 법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지구 지정을 제한하려면 특별시장을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된다. 거친다는 표현이 그냥 쓱 지나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린벨트를 푸는 거 아니에요. SH공사는 이제 개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장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택국장이 전결할 거면 전국에 그린벨트 쉽게 풀려. 금방금방. 이게 그럼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증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쫙 뒤져봤더니 2009년 10월 13일 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에 속기록에 딱 나옵니다. 강창일 의원이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산 앞에 높은 빌딩을 지어서 되겠는가? 오히려 저층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을 짓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네. 오세훈 후보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수용 절차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고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거든. 이때는 그게 이슈가 안 됐을 때였으니까 협의 과정을 전달했다고 이제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네. 그리고 또 2009년 10월 16일 날 서울시 의회가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강감창 의원, 그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또 똑같은 취지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러자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 이분이 서울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오세훈은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했다라고 증언하고 지금 어디로 잠적했어요. 이 사람이 오세훈 시장께서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고층으로 지으면 안 된다. 그 경관을 해쳐서 안 된다. 낮게 지어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보고했다는 거지. 보고했다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또 디자인 서울 이런 얘기하면서 고층 아파트 말고 타운하우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층 녹지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다가 높은 아파트 짓지 말고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보고했다는 거지. 보고했다는 거죠. 지시 받았다는 거지.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보십시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해야 수립되는 계획이에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공교부 장관과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하기로 돼 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다루는 건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거든. 내곡동도 70년부터 2000년 때까지 30몇 년 동안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예, 모두들 풀고 싶어 했는데 그 시작이 이명박이 거기 지 땅이거든. 그래서 시작된 거야 이게. 내곡동에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자기 형 땅도 거기 있죠. 이상덕. 그렇죠. 지금 오세훈 땅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땅은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서 빗겨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언론에서 자기 땅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막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뺐어. 그건 빼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거기서 또 해먹지. 그건 다른 사건이지만. 예.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심, 더 나아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국장이 자기 전결로 위에 보고 없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너무 명백한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하네. 보도하는 언론이 소수 있는데 포털이 노출을 안 하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 땅 존재와 위치 모른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나와서 나 봤다 그러면 사퇴야 사퇴. 그러면요. 선거 물러가- 끝났어요. 선거 끝났죠. 어. 또 한 번의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토지 수용으로 이익을 안 보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네 번째 거짓말. 예, 네 번째 거짓말. 토지 수용으로 손해봤다 이러는데 그린벨트는 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요. 형편없어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땅 풀어달라고 소송하고 그렇죠. 데모하고 하는 게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면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았으면 봤지 이득을 안 봤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득을 봤으면 내가 영원히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그 말도 했어. 이 말만 가지고 또 한 열흘을 공격받아. 언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때 공시지가 비교하고 매년 얼마 얻는지 비교하고 딴 데랑 비교해가지고 쏟아져야 되는데 안 나와. 제가 그래서 당시에 공시지가를 한번 쫙 조사를 해봤어요. 1990년에는 평당 23만 원 갔어요. 그 땅이 2005년도에 오세훈이 측량을 했던 당시입니다. 측량을 네. 했던 그 당시 주택지구로 개발된다더라 어쩐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슬금슬금 돌 때 측량한 것은 그 SH공사가 용역을 시작하기 9일 전이에요. 그것도 중요해. 그렇죠. 9일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15년 동안 20만 원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15년 동안 20만 원 올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2010년도에 148만 원. 5년 동안에 3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공시지가만 이랬어요. 그런데 2010년도 말에 보상을 받잖아요. 평당 얼마 받습니까? 네. 274만 원에 받죠. 공시시가의 2배를 또 받죠. 그런데 무슨 경제적 이득을 안 받다는 거예요. 2005년에 측량할 때 이게 40만 원이었던 땅이 270만 원에 보상을 받았는데 한 6.5배 받은 거 아니에요? 6.5배. 이득을 봤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정계 은퇴 당장 해야죠. 이것만 가지고도. 36억 받았거든요? 이거 아니었으면 6억 받았어요, 6억. 6억 받았을 것을 36억 받은 거야. 그렇죠. 엄청난 이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대놓고 난 손해를 봤다고. 손해를 봤대. 야, 이것도 그냥 납도, 언론이. 이것만으로도 정계 은퇴 언제 할 겁니까라고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넘어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네거티브 한대요. 이게 왜 네거티브입니까? 자기가 한 말들인데 다. 그렇습니다. 팩트체크지. 이런 일들을 이제 뒤집어 보겠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문건을 하나 들고 나와요. 오늘 아주 아자가 내시네. 요 문건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립니다. 조건을 다 이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이행 상황을 봐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려 줍니다. 2007년 3월 달의 결정인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라. 서초구의 의견도 다 들어봐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의결을 해줬는데 당시에 환경부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생태 환경을 너무나 해친다 해가지고 부동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2007년 6월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해줬다라고 요 문건을 들고 흔든 거예요. 네. 심의일 뿐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 환경부가 부동의에서 나가리 된 거거든요. 첫 단계 문건을 들고 가서 됐지 않냐고 주장한 거죠. 그렇죠. 이런 반박이 나가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진 의원님이 정리왕이야. 맨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빨간 테두리가 지어진 곳이 내곡동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지정된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세훈 후보 처가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요 선이 그린벨트 해제선인데, 그렇죠. 여기 쏙 들어간 거지, 여기. 자기 처가 땅은 그 한복판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빼냐. 안철수 후보한테 답변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한복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한복판이면 여기여야지, 여기. 네,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는 한복판이 아니잖아. 한쪽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빼자면 뺄 수 있었어. 근데 모르는 척 넘어간 겁니다.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준비 많이 오셨네. 지금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의 땅을 사가지고 문제 아닙니까? 온 국민이 그거 다 처벌하라고 그러고 다 환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더 나쁜 거예요. 비밀 정보를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땅인데 시장의 권한으로 그 땅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보상을 36억 5천만 원 받아먹은 것입니다. 더 나쁜 거예요. 의원님의 명쾌한 3단 논법, 4단이구나 오늘. 4단 논법. 부인 땅이니까 자기 땅이잖아. 자기 땅이죠. 부인 땅을 자기 서울시장 때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보상을 받아갔어. 최고 수위의 이해 충돌이죠. 이명박이 시장 시절에 이거를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버려진 땅처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측량을 하겠다고. 그 경작인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1990년대 말부터 또는 2000년 초반에부터 계속 그 땅에다가 뭐 화초도 심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거기서 경작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짓고 예,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수십 년간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터뷰한 사람은 자기는 99년 말 2000년 초부터 했지만 자기 앞에 또 경작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뷰한 분이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계약서에 의하면 경작료, 소작료가 얼마 안 돼요. 하나는 10만 원, 하나는 40만 원인가 그래요. 이 측량을 한 날로부터 열흘인가 후에 계약서를 써요. 계약- 오세훈 후보를 뭐라고 해명했냐면 경작하는 사람 쫓아내려고 했다고 했거든요. 예. 정반대예요. 그 사람과 계약을 해요. 정반대 해명을 하는 거잖아. 민법상에 토지 주인이 누군지 모른 채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오래 경작을 하면 그 사람의 권한을 인정해줘요. 점유권을 인정해 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수용된다는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달려온 거야. 달려와가지고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측량하고 경작인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경작인한테 10만 원 받아 뭐해? 수용되는 정보를 알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작인은 고마워가지고 토지 측량을 할 때는 말뚝을 박는데 그 말뚝을 이 경작인이 다 박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측량을 하고 자기하고 계약하자고 하는지 몰랐어. 몰랐어. 거꾸로 이분은 고마워한 거예요. 몰랐어. 자기는 남의 땅에 경작하니까 마음이 걸렸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괜찮습니다. 계약서 씁시다. 했는데 이거는 변호사가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게 아마 20년인가 그럴 건데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한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의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걸 몰라. 남의 땅에서 농사 지었다고 인정해 주나? 인정해 줘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요, 많이. 이건 변호사의 영역이야. 제가 보기에는 추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 중에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사실은 오세훈 변호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네. 라고 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가서 그런 계약서를 쓸 일이 없고 35년간 방치한 땅이에요. 35년간 70년대부터 2005년까지 주인이 누군지 몰랐대잖아. 네. 그런데 SH공사가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기 9일 전에 와서 35년 만에 측량을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오세훈 후보가 어디 오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불법 경작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꿀로야 계약을 했어. 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처갓집이 측량을 한 다음에 계약을 했다고. 거꾸로야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작인으로서는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동으로 다 말뚝도 박아주고 그러고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고 오세훈 불출마했다고. 의원님 뭐 네. 아는 체도 하고 인사도 하고 불출마하는 거 잘했다고 하고 정치 얘기를 한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는 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점잖고 고마웠다. 네. 아니 이 양반들의 목적은 거기서 10만 원 받아봐야 뭐야? 돈도 안 돼. 이 양반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했고. 그러니까 점잖지. 근데 이 양반은 고맙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책을 열받은 것은 이번에 알은 거예요. 알고 봤 내가 당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양반이 보상 관련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대표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 자기가 듣기로는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보상 받는다고 들은 거예요. 평당. 평당. 네. 270만 원 이상 보상받았다는 건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네. 또 하나 속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임대 아파트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수용이 응한 건데, 근데 요 옆에 세곡동도 그때 그린벨트 풀었거든요. 네. 거기는 대부분 임대주 받는데 이쪽은 3분의 1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오세훈을 받던 사람들 중에 빡친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 사람 말은.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서 다 정리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장인을 자기가 한 번 봤는데 예. 지금도 그 양반을 다른 사람 사이에 섞어놓으면 자기 바로 안 되는잖아. 예. 기억력이 대단하더라고. 예. 잘못 걸렸어. 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하면 기승전결 완결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주민이 더 등장한다든가 그런 게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고 자, 이 박형준은 어떡하나. 사진이 나오면 좋은데. 사진이 나오면 딱이죠. 그 유명인들이 식당에 가면 왜 사인 받잖아요. 그렇지.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그렇지. 뭐
기념사진도 하나 그렇지. 찍고. 유명인들이 오면 사진 찍자 그러고 내가 또 많이 겪어봤잖아. 그럼 자기는 사진 찍힌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어디서 사진이 나온다고. 예, 예. 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 관련 고소고발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당이 고발해 놨습니다. 4년짜리 임기하고는 달라요. 네. 이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갈 거야. 시작이 되든 시작이 되지 않던 그 다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괜히 나왔어, 이 양반.